네, 안녕하세요. 직접 쓴 소설 읽어주는 여자, 직소녀 우리말 탐구 시간입니다. 채널 이름은 직접 쓴 소설 읽어주는 여자인데 소설은 안 읽어드리고 계속 우리말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어마어마한 발견을 공유해 드리려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바로 우리말의 매력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좋은 글, 멋진 글을 쓰는 문장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말이 아름답다, 한글은 위대해 라고 말하고 국어가 곧 국력이며 우리 모두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을 지내는데요. 정말 우리말이 왜 매력적인지, 어떤 요소가 매력적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그 매력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근래에 알게 된 매력 덩어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조차도 제 문장에서 아주 빈번히 사용하지만 그 매력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던 그런 녀석입니다. 바로 문장부호의 하나인 반점, 쉼표라고 하죠. 그 쉼표 친구의 매력을 알려드리려고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점의 매력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니 이처럼 조용히 숨어있을 우리말의 매력들을 앞으로도 탐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컨텐츠를 끝까지 보셔서 반점의 일반적인 활용법도 배우시고 거기에서 나아가 반점이 어떤 친구이기에 이토록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지 또 그 반점 활용법으로 어떻게 더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을지 그 비밀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문장 내에서 반점, 쉼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짜르륵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전 지식이 수반되어야지만 왜 반점이 매력적이라고 하는지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문장 내의 반점, 쉼표 사용법 1번 같은 성격, 자격의 요소가 단순 열거될 때 나는 야구, 요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어제는 토마토 주스와 삶은 계란, 닭가슴살로 식단 관리를 했다. 2번 짝을 지어 대꾸를 줄 때 대꾸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나 같은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A와 A 다시 같은 거죠. 단어만 달라져서 끼워 넣는 거지 문장의 형태 자체는 동일할 때 그것을 흔히 대꾸라고 부릅니다. 개와 고양이, 도마뱀과 새끼 악어 중 무엇을 기르겠냐고 하면 모두 전자를 고를 것이다.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발육 정도는 다르다. 3번 위 2번에서 심화하여 대등한 성격이나 안긴 문장이 이어지는 절과 절 사이의 형태일 때 사랑하는 사람이란 최고로 유약한 사람이고 동시에 최고로 강인한 사람이다. 그는 소농이었는데 단순한 소농일 뿐만 아니라 과거 도시에서 한 기업의 대표로 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4번 사실 이 4번의 두 가지 사례는 같은 경우는 아니어서 분리해서 소개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묶어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장 중간에 구절이 끼어들 때 어제 네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는 엄청 놀랐어. 그 다음 인용문을 따옴표 사용 없이 문장 안에 포함할 때 만약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난 너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거야. 5번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반점 친구의 매력을 소개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반점의 매력이 핵심적으로 축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 말을 꾸미지 않을 경우와 끊음으로써 강조하고 싶을 때, 이 경우 역시 동일한 경우는 아니어서 따로 분리해서 소개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요. 반점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고 제 콘텐츠 주제이기 때문에 묶어서 소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로 다음 말을 꾸미지 않을 경우, 나와 싸운 혜미 누나의 동생은 결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눈물에 젖은 아버지의 가방. 이때 잠깐 들여다보면 나와 싸운 뒤에 쉼표를 넣게 되면 이걸 읽는 독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게 되죠. 굉장히 세심하게 문장을 작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점을 사용함으로써 나와 싸운 것이 혜미 누나인지 동생인지 읽는 사람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운 것은 혜미 누나의 동생이구나 라는 정보를 바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반점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독자의 경우에는 반점 사용 없이 이 문장을 쓰면 나와 싸운 것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물 젖은 아버지의 가방. 이렇게 젖은 뒤에 반점을 사용함으로써 눈물 젖은 아버지인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투영된 가방이 눈물 젖은 것처럼 이 화자에게 보였다는 것을 알게 하죠. 이것은 수식하는 바를 정확히 연결해 주면서도 표현적으로 직유로 비춰질 것을 은유로 만드는 그런 섬세한 기법을 내재하게 함으로써 좀 더 표현을 서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입니다. 끊음으로써 강조하고 싶을 때. 사실 앞의 경우가 반드시 문장에서 반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반점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혼란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용함으로써 훨씬 멋지고 임팩트 있는 문장이 되는 경우인 거예요. 혜미 누나의 동생은 나와 싸웠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조금 와 닿으시나요? 그럼 이 5번 예시를 좀 더 심화해서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반점의 활용 안들을 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인 5번의 두 가지 용례, 내가 바로 다음 말을 수식하지 않을 때 반드시 반점을 넣어서 수식어와 수식하려는 대상을 잘 연결해 줘야 한다는 부분과 반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반점을 넣어서 읽는 사람이 한번 호흡함으로써 그 다음 문장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는 반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즉 반점을 통해 우리는 문장에서 명확한 지시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즉 반점 사용만 잘해도 우리는 매우 매력적인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제 글에서 반점 사용을 정말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 그리고 제 감정의 호흡을 주시하는 걸 습관화하다 보니 사실은 저는 역으로 정말 필요 이상으로 반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리어 반점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요. 왜냐면 반점이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반점은 끊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도 끊겨버리거든요. 이처럼 생각 이상으로 반점을 세심히 넣고 빼는 일은 문장 쓰기,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말했듯 이 일을 잘 해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편안한 글 읽기를 보장하는 작가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5번 사례를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다음 말을 꾸미지 않을 경우의 반점 사용. 말씀드렸듯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반점을 써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문장에 전달하려는 바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작가가 그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하려고 계속 들여다보는 품을 독자에게 준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품을 들여서 읽는 편이에요.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반점을 넣어줘서 문장 요소들의 인과성을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작가가 생략해버리면 읽는 제 머리가 엉켜요. 왜냐면 저는 반드시 그 문장을 해석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답을 주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맥락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찝찝함으로 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나와 싸운 혜미 누나의 동생은 결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반점 없이 쓴다면 나와 싸운 사람이 혜미 누나인지 혜미 누나의 동생인지 아무 단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반점 하나만 사용해주면 독자에게 바로 쾌감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반점 사용은 특히나 작가들이 문장을 곱씹어 읽으면서 공들여 표시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끊음으로써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반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말 바로 이 부분이 반점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이 친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 그 누구보다 멋진 문장을 몇 배로 멋진 문장을 쓸 수 있구나. 그런 충격을 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여기서 반점 없이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뜻도 상통하죠.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씀으로써 나는 뒤에 쉼표를 더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나는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죠. 즉, 내 사랑은 반점을 사용함으로써 평범하고 다소곳한 뭇 인류들의 사랑을 포괄하며 동시에 그 상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반점 사용은 이렇듯 매력적이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점의 의미는 앞서 잠깐 말했듯 거기서 멈춰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말을 깊게 들여다보라는 화자의 신호이죠. 우리는 그 잠깐의 멈춤 뒤에 들이쉬는 다음 호흡에서 더 깊게 그 화자의 문장 안으로 투영될 수 있습니다. 그 앞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닥 아름다운 문장은 아니지만 혜미 누나의 동생은 나와 싸웠다 라고 하는 것보다 혜미 누나의 동생은 나와 싸웠다 라고 한다면 그 다툼의 고리라든지 앙금이 전보다 더 선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과히 매력적인 기호가 반점이며 그 활용도와 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이 반점 사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토록 흥분해서 매력적인 반점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으셨을 때 이 사람 글은 참 잘 읽혀, 날 헷갈리게 하지 않아, 이런 글 쓰시고 싶은 욕심 나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게 된다면 그런 글을 쓰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 이 반점 사용에 세심한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게끔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문장의 깊이 안으로 독자들을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우리말의 매력 탐구 첫 번째 시간 끝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발견하는 족족 우리말의 매력을 아주 과도한 흥분 상태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제 맞춤법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팟캐스트와 함께 올라갈 제 소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랑받을 만한 글이라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